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고객과 이렇게 좋은 미팅을 가지거나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응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 예절은 인사, 악수, 명함 주고받기와 호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사는 보통 6발 내지 이제 5발 정도의 거리에서 인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m, 20m의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인사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가까운 데 가서 제자리에 멈춘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멈추지도 않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멈춰서 정지 상태에서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또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또 역할로서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좋은 장점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할 때는 당연히 미소와 함께 상대방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는 벌써 했는데 상대방은 그제서야 뒤돌아보거나 눈을 맞출 경우에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눈이 마주친 다음에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개와 악수입니다. 소개는 연장자와 그리고 연하자가 있다면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하자를 먼저 연장자에게 소개를 해야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먼저 인사시키는 게 맞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구들한테 먼저 소개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직원과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을 고객에게 먼저, 그러니까 직원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고요. 하위자와 상위자가 있을 때는 하위자, 연하자와 연장자 있을 때는 당연히 연하자, 남성과 여성이 있을 경우는 남성을 먼저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수를 먼저 청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악수는 동등성상이라는 그런 무언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연장자나 또는 상사 입장에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동등성상이다, 이런 약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게 바로 악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내미는 사람은 당연히 상사나 연장자 분이 먼저 내미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과 고객이 있을 때는 누구요? 고객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위자와 하위자 있을 때는 상위자, 연장자, 그리고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악수하는 방법은 눈을 가볍게 마주치면서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국적 정서에 의해서 손 아래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받치고 인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악수 방법은 눈을 마주보며 가볍게 손을 잡는 것이 좋고요. 3번 정도 고객에게 맞춰서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명함입니다. 명함은 본인을 소개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밀어야 되는 사람은 직원과 고객 중에서 직원이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하위자와 상위자에서는 하위자, 남성이 먼저 명함을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방법이 좋은데요. 그 안쪽에 명함집이 있다면 명함집을 꺼내서 명함집에서 꺼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뒷주머니에서 뺀다든지 하는 행동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명함을 줄 때는 자기 이름이 상대방에게 보이게끔 해서 명함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명함의 이름을 가려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려서 준다든지, 또는 회사의 이름이 가려진 상태에서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반드시 자기의 이름 그리고 회사의 명이 보이게끔 해서 오른손으로 건네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함을 주고 받았을 때 명함을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명함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주소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 주소가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2공장의 주소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이 그 동네가 같다 했을 경우 좀 아는 체 하는 것도 친근하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왼손으로 받고요, 오른손을 건드는 것이 원칙이고요. 명함을 받으면 바로 넣지 않고요, 테이블 위에 여러 명이 설 경우는 안전 순서대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명함에다가 어떤 특징을, 그 사람의 어떤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특징을 바로 작성해서 기록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고객과 미팅이 끝난 이후에 따로 조용히 메모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보이는 자리에서 메모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은 호칭인데요. 존칭은 호칭에만 씁니다. 그래서 사장님실이 아니라 사장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고요. 문서에는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땡 건으로 인해서 뭐뭐 할 것 했을 때 사장님 지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님자를 빼고 사장 지시,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다면 고객님 요구사항이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이라고 서면에는 작성이 좋습니다. 회의록 같은데 말이죠. 사장님이 참석하실 때는 사장님 지시라고 붙여서 말하는 것이 맞겠죠. 일단 고객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직위에 님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사업부장님 또는 센터장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주고요. 고객에게 자신을 칭할 경우에는요, 직위나 직무명을 사용합니다. 박 과장입니다, 재무기획팀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